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오원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절도죄는 오늘날도 빈번히 발생하는 기본적인 범죄인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절도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애매한 경우에 어떤 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몰래 훔쳐가는 행위인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불법으로 영득하고 돌려주지 않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다수의 절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며 불법 영득 의사인 고의가 언제 성립되는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절도죄의 고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 알아볼 절도죄의 고의인데요. 근데 이 절도죄라는 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요 범죄하면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한 살인죄 또 상해죄가 있는데요. 이 두 죄와 더불어 절도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더 된 고조선에서 이 8조 법금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가 노비로 삼으며 죄를 면하고자 하려면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이라 이 절도죄의 형이 굉장히 높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 우리 선조 때부터 이제 이런 그 문화에 대해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던 건데요. 자,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건 이제 이게 절도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 것인 줄 알고 가져가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도죄에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주인 허락 없이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물건으로 알고 가져왔다고 그러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사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고의가 필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실수로 부순 경우 형사상으로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형사적으로도 과실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사상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과실범은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고의성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절도죄의 고의,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걸 생각은 있지만 그거 외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세를 배제하고 자기가 소유권자 대신 소유권자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다 이 불법 영득 의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차를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올라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에 그 경우는 자동차나 자전차의 그 소유권자의 그 소유권을 본질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제재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절도죄도 형이 낮은데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궁금해요. 왜 우리가 ATM기에서 돈 인출할 때 가끔 까먹고 놓고 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돈 혹시나 찾아줘야지 하고 가져가도 이거 절도죄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 진짜 절도죄에 해당이 돼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 경위를 가져가서 내가 썼다면 당연히 그건 절도죄가 되고요. 근데 가져갔다가 나중에 돌려준 경우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최근 대법원에 선고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ATM기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져간 후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112에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뭐 1심, 2심 대법원 다 유죄를 선고했는데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피고인이 ATM기 안에서 현금을 습득한 직후에 피해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돌아와서 현금 못 받냐 물었더니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이상하네요. 했고 또 은행에서 CCTV랑 그 동시간대 인출 내역을 확인해서 피고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계속 연락이 오고 발각될 염려가 있으니 그때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돌려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하루 동안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네. 실제로 이렇게 ATM기에서 돈이 있을 때 가져갔다가요. 나중에 다시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 앞에 택배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갔다가 6개월 뒤에 돌려줘요. 무혐의예요. 저 이게 좀 특이했었는데 이게 왜 무혐의냐지 여기서 고의나 불법 영득 그렇죠.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다. 한 6개월 동안이나 가져갔는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되는 거죠? 근데 가져간 이유도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네네. 이 B 씨와 금전 문제를 겪던 A 씨가 이 B 씨를 만나기 위해서 지인 2명과 함께 이 B 씨의 연인 집을 찾아갔는데 이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씨 지인이 그 문 앞에 있던 50여만 원 되는 그 택배를 가져온 다음에 B 씨 연인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남자친구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택배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한 뒤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반환이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검찰은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요. 네. 이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사안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택배가 반환된 점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 즉 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혐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A 씨는 여기에 불복해서 자신에게는 절도의 고의나 그 택배를 자신이 거스려 하려는 의사, 즉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씨는 택배의 내용물이나 행방, 반환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또 B 씨와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조를 가져왔다. 이게 자기 것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B 씨와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왔다는 점. 또 택배를 들고 나온 사람은 함께 간 지인들이고 A 씨는 가담하지 않고 또 6개월 뒤 택배가 그 배달 상태 그대로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해서 A 씨에게 특수절도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면서 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서 좀 자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식당에서 이제 너무나 바쁘니까 주인이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님이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져다 마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 많은데. 보통은 되지 않죠. 그런 경우는 주인의 어떤 추정적인 승낙이 있다고 봐서 성립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었다가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A 씨는 이제 평소 그 이용하던 식당에 들러서 이제 술을 마셨는데 술이 많이 취하니까 주인이 당신한테 술을 더 팔지 않겠다. 그만 드셔라. 말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주인이 그 조는 틈을 타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술을 꺼내 가려다가 이제 식당 주인한테 발각이 된 겁니다. 그 후에 A 씨가 주인을 쫓아다니면서 고함을 치며 술을 달라 이렇게 이제 소란을 피우니까 참 피곤한 손님이네요. 주인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검찰은 이 술을 꺼내 가려다가 이제 뭐 주인 때문에 못 갖고 간 거에 대해서 절도 미수, 그다음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건 업무 방해죄로 기소를 했는데요. A 씨가 소주를 주인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려고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정말로 불법적으로 내 소유물처럼 가지려고 했느냐, 즉 불법 영등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 건데요. A 씨한테 만약에 그 소주를 가져가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은 당연히 불법 영등의 의사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법원은 A 씨가 전에도 때때로 그렇게 술을 가져다 마셨는데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점에 비춰서 A씨는 먼저 술을 꺼내 마시고 나중에 계산하면 주인이 용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주를 꺼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굉장히 케이스가 종류가 다양하네요. 제가 또 엄청 특이한 사례를 하나 들었거든요. 네. 예, 한 사람이 피부관리실에서 주인 소유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사용을 한 거예요. 네. 이건 훔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 피부관리실 옆에 화분에다가 다시 고의 휴대폰을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생각이면은 반납을 했으니까 훔친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유죄 판결이 났단 말이죠. 본인한테 줘야지 그걸 왜 화분한테 줘요? 신기하네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유죄가 선고가 된 거예요? 네, 판단이 어렵지요. 이 법관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서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휴대전화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또 2시간 만에 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네. 대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상당한 장시간 동안 사용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갖고 와서 차를 타고 가다가 50명 이상의 여자 2명을 태워서 그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 점, 또 한두 시간 후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영업점 정문 앞에 있는 화분에 놓아두고 간 사실에 비춰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을 봐야 한다. 네. 이러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 물건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절도죄인가요? 어떻게 분명히 되나요? 어떤 범죄는 될 것 같은데 절도죄는 아니고 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인데요. 점유는 어떤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말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탔던 승객이 차에서 내렸다면은 그 순간 그 어떤 놓고 내린 물건에 대한 어떤 지배는 어떤 없어졌기 때문에 점유는 잃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보다 형이 가벼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물건 주인 찾아줘야지 하고 가져가지 말고 그냥 두는 게 제일 상책이죠. 아니죠. 뭐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 갖고 와서 혹시 이거 걸리면 어떡해요? 점유이탈물 횡령죄 걸릴까 봐.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서 바로 경찰에 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럼 네. 괜찮아요? 지하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그러면 문제가 네. 없겠죠. 네. 근데 집에 갖고 가면 아주 문제가 쉬운 되고.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사기죄도 제3범죄 가운데 하나니까 이제 절도죄와 많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갚기로 한 날에 갚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네.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가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그 고소를 취하했대요. 네. 근데 그 후에 또다시 돈을 갚지 않은 거죠. 이럴 때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네, 이런 사례로 이제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고소 취하 후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기죄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의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고소 취하할 때 상대방이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약속만 했지 그때 새로이 그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초 고소 취소를 할 때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한번 고소를 취하면 다시 고소 제기를 못 합니다. 무심코 그냥 고소 취하했다가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네.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네.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참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또 크지 않은데도 어쨌든 대법원에서도 이걸 판결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법원에 계신 분들 참 바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죠. 일정한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못한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예, 그렇죠. 예. 처벌하지 못하는 건가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절도죄나 사기, 공갈,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 범죄의 경우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이런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이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이 면제가 됩니다. 형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친족 이외에 그러니까 친족 간의 재산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고죄인 거지요. 이와 같이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형사상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을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친족 사이의 재산 관리나 소비는 보통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친족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국가가 형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절도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범죄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서로 착하게 또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야겠죠. 네. 오늘 이슈 톡톡은 고의적인 절도죄에 대해서 사례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오원근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최윤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충북엔 또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행사가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농업기계 현장 순회 교육을 영동군 영동읍 산일이 일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2019 WK리그 보훈 상무 경기가 보훈공설 운동장에서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엄마 사랑 듬뿍 이유식 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8월 14일까지 청주 상당보건소에서 전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이만한 게 없죠. 염산것 내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상상을 뛰어넘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충남 서천 장항으로 떠나보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 경추질환 관리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학교별로 그 기말고사도 끝나고 네. 방학 시즌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충북교육문화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체험 교실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나는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교통안전 또 불이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체험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요. 웹툰 맛보기, 즐거운 K-팝 댄스, 네. 흑공예 등이 있다고 합니다.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체험과 이렇게 맞춤형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충북교육문화원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